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의학 건강 비법을 전수하는 큐티브에 두피에도 형성되고 그리고 안면 피부에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토피아와 혼동이 되는 질환에 가시적으로 다양한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의학 건강 비법을 전수하는 큐티브의 신광호 한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건선, 습관으로 고쳐라 이겁니다. 우선 건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건선은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인데 홍반과 하얀 각질이 은설처럼 일어나요. 은설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고 있는 피부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선이라는 거는 아토피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아토피하고 달라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손등이라든가 이 마찰이 많은 이 팔꿈치라든가 팔등 뭐 이런 쪽, 즉 마찰이 많은 부위에 형성이 돼요. 물론 이제 두피에도 형성되고 그리고 안면 피부에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토피아와 좀 혼동이 되는 그런 질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선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적으로 아직 의문에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이죠.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건선으로 임상을 한 20년 이상을 하면서 이 건선을 추적해 봤는데 보면서 결론이 내린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이거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아토피성 피부염도 습관 때문에 온다라는 게 있는데 건선도 이 습관 때문에 와요. 그래서 습관 때문인데 어떤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죠. 건선을 만드는 습관. 이것만 알면 되겠죠. 이 습관을 고치면 건선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건선을 부르는 습관은 뭘까요? 첫 번째로 제가 건선을 치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건선을 감기처럼 고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감기에 일반적으로 양약을 쓸 때 스테로이드제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도 마찬가지지만은 건선도 그래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하면서 피부가 점점 악화되면서 건선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의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요 4차 진료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이 건선이나 아토피성 피부염들은 대부분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을 양방에서 다 거쳐요. 1차 진료기관은 양방의원, 거기서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종합병원 같은 데를 다 가봅니다. 이 피부과 쪽을. 그래서 잘 안 됐을 때 4차 진료기관을 한방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면은 다 스테로이드를 쓰고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왔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방울이라는 건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건선의 형태가 물방울 똑똑 떨겨뜨리는 것 같이 이렇게 건선의 그 반응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고서는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진행되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확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상건선의 형태로 다 번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죠.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으면 리바운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유발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이게 건선 같은 경우도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요 빨리 가라앉아 주거든요. 아주 가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반복되면은 이게 안 낫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도수가 높은 스테로이드의 함량이 높은 그런 연고제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잘 안 듣는 그런 피부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그 치료 형태가 결국 건선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건선이 두 번째 습관이 있어요. 건선은 아토피성 피부염처럼 지독하게 가렵거나 피부염증이 갑자기 다이내믹하게 확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미루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못 치료하면 내가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내가 기회가 되면 치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물방울형 건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 떨겨진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몸에 안 보이는 부분에 있게 되면 대부분 다른 사람이 건선을 앓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얼굴 부위에도 일부 이렇게 작은 반점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흉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이 치료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상건선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선이 확 번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형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치료해보면 이런 상태는 치료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상화되어 있는 이런 건선 형태, 그래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피부의 면적의 최표면에 뭐한 5분의 4 정도, 그러니까 뭐 40% 정도, 이런 정도 덮게 되면요,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사실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제 습관이 있어요. 치료를 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선은 항상 제가 주장합니다. 물방울형 건선에서 작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고쳐라. 이게 가장 효율적인 치료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에 대해 시달리는 습관이 있어요. 뭐 사실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든 건선이든 어떤 피부 질환이든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 스트레스를 얘기하냐면은 아토피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20대, 30대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다른 병은 다 이완이 돼버려요. 그런데 건선이라는 것은 10대 그 청소년기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바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업무상 과로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도 계속 그 업무를 해야 돼요, 과중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건선이 치료되다가도 자꾸 악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악화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악화되는데,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냥 극복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업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게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건선이 잘 안 나요.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습관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 식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사실 건선의 환자에게서는 대부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건선이라는 병 자체가 다이내믹하게 빨리빨리 음식을 잘못 먹은 것에 의해 가지고 빨리빨리 악화됐다고 호전됐다 이런 반복 현상들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해가지고 바로 악화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술입니다, 술. 음주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다이내믹하게 빨리빨리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식생활 습관에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건선 환자의 그 습관의 얘기고, 사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서구화된 식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냉장고 사용으로 인해 냉수를 빈번하게 섭취하는 습관. 대부분 건선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요, 찬물을 잘 먹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피부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는 음식들, 고온으로 조리되는 음식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술안주로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근데 이제 물론 음주 습관. 제가 술을 좋아하시는 건선 환자에서 완치시킨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음주 벽이 있으신 분들은 건선이 안 났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지적하는 것은 목욕 습관이에요. 아토피와 비슷하게 건선도요, 피부가 건조한 겁니다. 피부에 각질층이 와해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리피드막이라는 기름막이 걷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막이 형성이 잘 안 되는 피부죠. 그렇기 때문에 목욕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건선 환자가 사우나를 오랫동안 한다든가 아니면 때밀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분들은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여기서 그렇죠. 서구화된 생활에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데, 사실 그거와 비슷하게 건선도 그렇다는 거예요. 건선도 점점점 선진국화 되는 병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누와 세제, 목욕 습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피부가 잘 악화된다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몸을 오랫동안 담궈놓고 그래놓고 이제 이게 많이 비벼서 때를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건선이 잘 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목욕을 한두 번 한다든가 샤워를 한두 번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빈번 샤워를 하고 나가지고 몸이 좀 가려워진다든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샤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치료 방법을 4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건선을 치료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건선 환자들에게 가장 치료하면서 가장 설득이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스트레스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스트레스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스트레스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극복해줘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부 자가치유라든가 피부 면역력이라든가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게 물론 스테로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선 환자들이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건선을 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지 못해요. 대부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부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피부 보약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부 보약은 뭐냐? 저는 이제 스킨 파워 환이라는 데서 환의 형태로 가서 복용시키는데 원래 이 건선이라는 병 자체가 짧은 시간 내에 호전되지 않아요. 보통 아무리 빨리 하는데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이 피부의 면역력이라든가 자가치유력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탕약 정도 복용해가지고 3개월 계속 먹어라, 6개월 계속 먹어라 하면요 질력이 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의 형태로 해서 쉽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 환안에 피부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보강약을 처방해 주죠. 두 번째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의존했는데 스테로이드에 의존한 사람을 건선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자체가 자가치유력이라든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스테로이드에 의존하도록 해주게 되면 이 비전이 없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을 끊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대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천연 한약으로 대체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쓰죠. 천연 한약제로 만든 이제 보습제, 그리고 이제 천연 한약제로 만든 연고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좀 덜 누출되어 있던 경우에는 이 연고를 써요. 근데 이거 이제 주제가 뭐냐면 이건 사실 이제 먹물 성분하고 침향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연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목초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천연 물질 중에서는 이 침향이라든가 목초액 같은 것이 매우 효과적인 건선 치료, 특히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료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우선 뭐냐면 활성산소 요구량을 낮추는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활성산소 요구량을 낮추는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건선을 불러들이는 식생활 습관은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 굽는 음식들, 그리고 술 종류, 고열량 물질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을 하지 않은 음식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찌고 삶고 데치고 생나물로 조리하는 음식들. 저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 저는 안 해요. 고기 먹으라 이겁니다. 편육치고는. 삶아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삶아서 먹고 샤브샤브식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체력도 떨어져요.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방 섭취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같은 경우도 보면 콩기름 같은 경우라든가 뭐 들기름, 참기름인데 참기름 같은 경우는 복합장 기름이 있거든요. 복합장 기름은 안 좋죠. 고열로 벌써 구워진 겁니다. 이런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성산소 요구량을 높이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생활 습관에서 이런 음식물 조절, 특히 이제 조리할 때 음식물 조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괄적으로 제가 10대 영양소 섭취 습관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양 섭취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영양 섭취를 할 때 일반적으로 5대 영양소의
만족스러운 습관들이 있어요.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요것만 잘 섭취하면은 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몸을 힐링시켜나가고 특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의 이 건선과 같은 질환에 노출됐을 때는요 종합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해요. 그 영양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 이건 한약이다. 이게 뭐냐면은 오가닉 뉴트리션과 그 다음에 섬유질 이것이 많은 음식들을 먹어라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특용작물 쪽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섭취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항상 얘기입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설 환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가능하면 내가 속이 번열증이 나고 답답하고 갈증이 난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따뜻한 물 먹어라 이겁니다. 찬물 먹지 말고. 찬물 먹으면 회복 잘 안 돼요. 그리고 9대 영양소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려고 좀 노력해봐라 라는 겁니다. 대도시 문화에서 찌들게 되면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편하지 않겠지만은 좋지 않은 공기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이 피부에 계속해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이에요. 사실 건선이라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찌들리는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힐링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영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영양 섭취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은 좀 다른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힐링이라든가 아니면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의 활동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내가 밥 먹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 같이 이런 10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건선을 치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부터 가져보셔야 합니다. 건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업이 카르마가 맞는 병과 같아요. 그래서 습관화되어 있고 그 습관이 계속해서 건선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안 낫게 만들거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쁜 습관을 건선을 잘 치료될 수 있는 습관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 이것이 건선에서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방법에서 한약적 방법은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 건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신광호의 건선 습관으로 고치자.